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북한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며 방북 조건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여야 합의문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명으로 촉발된 국회 파행이 정상화 쪽으로 가닥을 잡는 모습인데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는 여전히 진통이 예상됩니다. 충북 청주시에서 식당으로 차량이 돌진해 가게 주인이 다치고 건물이 부서졌습니다. 서울 잠실 아파트에서 불이 나는 등 아파트 화재도 잇따랐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 31도, 대구, 대전 33도 등 30도를 웃도는 불볕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오존 등급과 자외선 지수가 나쁨 수준으로 올라가 장시간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2일 목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밤사이 미국과 중국의 외교안보 당국자들이 마주 앉아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북한 연관 기업과는 사업하지 않는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오늘 새벽 양국 합의에는 원비어 사망 이후 더 강경해진 미국 입장이 대폭 반영됐습니다. 워싱턴에서 박승진 특파원입니다. 미중 외교안보 대화의 최대 의제는 북한 문제였습니다. 두 나라 외교 국방 수뇌부들은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촉구하면서 완벽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미중은 또 핵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북한의 범죄 기업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유엔 제재 북한 기관과의 사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이어 미국은 추가 긴장을 막기 위해 중국에 훨씬 강한 대북 경제 외교 압력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North Korea has engaged in a number of criminal enterprises that help fund its weapons programs. We must step up our efforts to help to curtail these sources of revenue. 북한에 억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송환된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으로 확산되고 있는 미국 내 북한 규탄 여론을 반영한 것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중국이 제재를 더 많이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면서도 만족스럽지 못하면 미국은 독자 행동을 할 것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국 개인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활동을 경고한 것입니다. 틸러슨 장관은 그러면서 북한에게 불법 억류한 미국 시민 3명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박승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연이틀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사드 철회 의도는 없다. 문정인 특보 발언은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한미 양국의 공통점을 강조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워싱턴 정가가 의구심을 품고 있는 현안에 대해 오해를 없애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에 방문해 김정은을 만날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북 조건은 미국과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정은이 비합리적이고 위험하지만 현실적으로 북한 핵을 폐기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장 핵을 폐기하라고 압박하기보다 우선 핵을 동결하고 다음 단계로 완전히 핵을 폐기하는 2단계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북한과 대화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지는 강했습니다. 제재와 압박 수단은 풍부하지만 대화 수단은 많지 않다면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배치를 철회하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전임 정부의 결정이라고 해서 가볍게 보지 않겠다며 환경 영향 평가는 적법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국 CBS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은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의 한미 군사훈련 축소 주장은 개인적 의견이고 학자로서 자유롭게 발언하는 거라며 자신은 한미 군사훈련 규모를 조정하거나 축소하겠다는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재문입니다. 그런데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에 임하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남한 당국자가 집권 후 남북 합의 이행과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떠들면서도 우리를 자극하는 언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남북관계에 임하는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상대를 도발자로 매도하고 국제적인 제재와 압박 공조를 떠들어대는 것은 사실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남북 관계가 열리지 못하는 책임을 자신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무인기는 3년 전보다 항속거리가 2배 늘어난 걸로 추정됩니다. 국방부가 무인기를 공개하면서 시속 90km의 속도로 490km를 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엔진에 캐나다 조종 보드 등 다국적 부품들로 조립돼 있었습니다. 구경근 기자입니다. 국방부 합동조사팀이 사전 입력된 좌표를 분석한 결과 무인기는 지난달 2일 오전 10시 강원도 금강군 일대에서 날아올랐습니다. 2.4km의 저고도에 시속 90km의 속력으로 남하해 경북 성주 사드기지까지 260여 킬로미터를 내려왔습니다. 성주 진입 전부터 탑재된 카메라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다시 북상하면서 사드기지 10여 장을 포함해 전방지역 군사시설 등 550여 장을 촬영했습니다. 5시간 30여 분간 우리 영공을 날아다니던 무인기는 엔진 개통에 이상이 생기면서 연료가 바닥나 도착지를 40여 킬로미터 앞두고 추락했습니다. 군은 비행 기록과 사진 촬영 경로가 일치하다는 점을 토대로 북한 소행으로 결론짓고 정전 협정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 도발이라며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우리 군은 강력히 응징할 것이며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것을 우리 군은 대남 도발을 주도하는 북한 정찰총국이 무인기를 이용해 군사 첩보를 수집하려 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특히 이번 무인기에는 3kg의 생화학 물질을 탑재할 수 있어 살상력이 큰 탄저균을 탑재할 경우 치명적인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MBC 뉴스 구경근입니다. 국회는 다시 가동됩니다. 야3당은 인사청문회 참여에 합의했고 국회 운영위는 조국 민정수석 출석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추경 심의를 놓고는 난항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육덕수 기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회동을 가지고 국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여야 합의문도 발표하기로 한 가운데 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 입장 표명의 방안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한 부분에 관해서 합의를 이룬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마지막 한두 문제가 남아서. 하지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놓고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추경 편성이 잘못됐다면서도 심사에는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추경 심사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진통도 예상됩니다. 앞서 여야는 파행 사흘째인 어제 한 발씩 물러서는 선에서 정상화의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당은 청와대 수석의 운영위 출석에 사실상 동의하고 야당은 인사청문회에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업무보고 그 차원으로 여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합의가 됐고요. 업무보고 차 부를 수 있죠. 국회 파행에 책임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국민의당은 청문회를 즉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도 시한을 꽉 채워 통과시켰습니다. MBC 뉴스 육덕수입니다. 전국이 가뭄으로 바짝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수지 바닥이 드러나 농작물은 말랐고 생활 용수를 공급할 댐 수위도 갈수록 더 낮아져 곳곳이 제한급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송양환 기자입니다. 1,200만 톤의 물을 담을 수 있는 대형 저수지. 하지만 물을 찾기가 힘듭니다. 저수율은 단 2%, 오리배와 낚싯배는 갈라진 바닥에 나뒹 겁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어른 키가 넘는 2m 이상의 물이 차 있던 호수입니다. 하지만 한 달 만에 모든 물은 말라버렸고 지금은 풀까지 돋아나 거대한 초원처럼 돼버렸습니다. 경기도 저수지 20곳은 완전히 고갈돼 저수율이 0%로 떨어졌습니다. 군인과 농민들은 물이 조금이라도 고인 곳을 찾아 차로 실어 나르기 바쁩니다. 물 풀 데가 없어요. 받을 데가. 그래가지고 일로 왔어. 저 옥수수를 심어놨는데 다 말라 죽어서. 대형 댐도 사정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보령댐의 저수율은 9%, 수도권의 젖줄인 소양강댐은 38%, 충주댐은 29%로 떨어졌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실시 중인 제한급수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마전선의 북상마저 늦어진다는 소식에 농민들은 체념 상태입니다. 도리는 없습니다. 하늘이 하는 일을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해마다 줄고 있는 강수량에 기후변화로 가뭄이 해마다 반복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오면서 중장기적인 물관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송양환입니다. 이런 가뭄 속에 농민들의 마음까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웃 간에 물 분쟁이 잇따르는가 하면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교선 기자입니다. 누렇게 타들어가는 모잎. 논바닥에 쩍쩍 갈라진 틈은 주먹이 들어갈 만큼 커졌습니다. 저기 뭐 실어다 분다 해도 되지도 않고 논뿐 아니라 저 밭곡시도 다 헛내려 절단났어요. 간척지 논 물 위에는 거품이 떠다니고 김처럼 검은 이끼가 가득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 염도가 높아지면서 한 달 전 심은 모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간척지 농사 30여 년 만에 처음 겪는 일입니다. 작년에도 가뭄이 있었지만 이렇게 한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지금 2번 심어도 죽은 사람들 많이 있고. 군데군데 물이 나올 만한 곳이면 관정을 파보지만 지하수 찾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 15일, 20일 한 그 정도 밀려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신청해도 한 20일 후에나 개발할 수 있고 그래. 많이 일이 밀려서. 지하수 파는 걸 놓고 이웃 간 다툼까지 빚어지기도 합니다. 마을 상수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 옆에다 관정을 하면 마을 상수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요. 하천이 마르면서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하는 등 생태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끝없이 길어지는 가뭄 앞에 농민들은 급기야 농기계를 앞세워 시위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주말에 비가 예보돼 있지만 해갈에는 턱없이 모자랄 것으로 보여 물 확보를 위한 사투는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4대강 수질 개선에 위해 일부 보호 수문을 열었지만 폭염 때문에 녹조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보호 수문 전면 개방을 요구하고 있지만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임명찬 기자입니다. 한강 하류인 서울 성산대교 북단입니다. 강가로 다가가자 기름띠 모양의 녹조가 수면 위를 뒤덮고 있습니다. 한강에서도 녹조는 매년 발생했지만 특히 올해는 때이른 폭염이 이어지면서 지난해에 비해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녹조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정부는 지난 1일 16개 보 가운데 낙동강과 영산강, 금강의 6개 보를 우선적으로 개방했습니다. 그러나 녹조의 원인 물질인 남조류 개체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제한적인 보 개방으로는 녹조가 늘어나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녹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6개 보에 대한 상시 개방, 수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방이 필요할 거고요. 환경단체의 주장대로 보를 전면 개방하더라도 녹조 확산을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인데다 가뭄이 극심해 수문 개방을 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추가로 더 내릴 경우에는 현재 농번기에 농업용 양수장에 물을 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녹조는 빠르게 확산되고 있지만 가뭄까지 겹쳐 관계당국으로서는 뾰족한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임명찬입니다.